우리 64년 만에 문민 장관으로서 기대감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 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DJ 정부 이후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우리의 나와 실질적인 있고, 즉각적인 그 생각에는 위협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네. 이거에 대한 대답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 영의 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 군사적 위협이면서도 어떤 통일의 파트너죠. 그렇습니다. 파트너로서 특수한 잠정적 특수 관계에 있죠. 천안함 폭침 2010년이죠.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의 이 책임 주체는 누구입니까?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군이죠. 네. 그러면 천안함 폭침이 당시 MB 정부의 강경책 때문에 원인이 있다. 정동영 우리 외교부 장관 후보자님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 그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캐션마크를 바라보고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의 또 두 눈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후보자님, 그러니까 당시 MB 정부의 강경책 때문에 천안함 폭침 북한이 단행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꼭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MB 정부의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강경책이죠. 예를 들어서 MB 정부가 태동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2008년 7월 달인가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금강산 여행객이죠. 피살 사건이 그거 보면은 의도된 계획된 사살이었습니다. 의도된 계획된 사살. 그래서 MB 정부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박왕자 씨에 대해서 피살 사건에 대해서 책임 규명해라. 진상 규명해라. 또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라. 책임자 처벌 당연한 요구했거든요. 정상적인 정책을 했거든요. 원칙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는 정상적으로 일관된 원칙적인 정책이었는데 그게 꼭 대북 강경책이냐 해서 이런 답변하는 거 보고 제가 놀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전작권 전환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조금 전에 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고요. 예, 연합 방위 태세 능력, 네. 예를 안보 환경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에 기반한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받으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C4I나 예를 들어서 정찰 감시 뭐 등등등해서 21조, 27조다. 저는 제가 계획하고 제 생각에는 전작권 전환은 그냥 전작권 전환 끝나지 않는다. 주한미군 감축도 하고 같이 어울려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군사비 증가가 21조, 27조가 아니라 100조 원을 넘어설 거다. 지금 국가 부채가 1,300조 아닙니까? 거의 1,276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어떤 군사비 지금 우리가 61조 쓰는데 군사 비용의 엄청난 증가를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GDP 대비 우리 국가 부채가 50% 훨씬 넘을 거고 그러면 우리의 신용 등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 단순 그런 숫자적 개념으로 또 자주적 개념으로 우리가 빨리 전작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후보자님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제한적 핵무장입니다. 어, 북한이 핵 우리 할 때까지 우리도 핵 무장을 하겠다. 저거는 이제 자치적 제한적 핵무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NPT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은 어떤 핵도 한반도에 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 그건 반대하시죠. 그러면 NPT 10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 위기 상황, 국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우리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주한미국 감축이 되고 엘브리지 국방부 정책 차관이 얘기한 대로 핵무장 해주겠다 이런 식이면은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무장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대전제가 예, 우리가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NPT를 탈퇴해서 우리 근데 스스로 그거를 혈액갱생하고 살 능력과 역량이 만약 되면 NPT 탈퇴하더라도 NPT 탈퇴는 미국의 어떤 동의를 얻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 제한적 핵무장하자. 그러면 지금 북한이 배치된 ICBM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실전 배치된 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 한 10여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CBM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때리는데 한 번 더 방위를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될 거고 핵 동결로 가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됩니다. 핵 보유국이 되는 마당에 전작권 전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려면 우리도 미국 동의를 얻어서 자치적 제한적 핵무장을 할 정도가 돼야 전작권 논의를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님. 물론 핵은 핵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예. 사실상 한반도 게임 체인저가 ICBM이고 ICBM의 실질적 능력을 볼 때 당연히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우리가 제한적 자의적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NPT 체제에 속해 있고 IA 사찰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부터 고립무원의 상태가 가기 때문에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께서 ICBM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되기는 ICBM은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고. 자, 마무리하시죠.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